주택 공급이 확대될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는 전세 매물 없는데 청약 대기 수요 증가로 전세난 가속화. 아까 제가 언급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전세 매물이 지금 없죠. 전세 매물이 없고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수요자로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청약 대기 수요,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 한다, 뭐 사전 청약 받는다, 이러면서 다 청약 대기 수요로 만들어버리니까 전세 수요자들은 늘리는 정책이잖아요, 사실상. 근데 전세 공급은 없고 당연히 전세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이 58주 연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체감하실 겁니다. 전세가 없어요, 전세가. 서울의 전세가 시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뭐 한모 씨가 최근 마포구 한 아파트 전세 계약을 6억 3천만 원 연장했다. 원래는 집을 뭐 이 정도 여유자금, 뭐 그 보증금 6억 3천 정도면은 집을 살 수 있죠. 이런 분들은, 그죠? 집을 살 수 있는 정도 여력은 되실 것 같은데, 수차례 고민 끝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미뤘다. 왜? 13만 2천 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죠? 주택 공급이 확대될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는 착각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일단 이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들은 이제 시장에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전세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많은 주택이 공급됐네? 그러면은 난 이걸로 해야지, 공급 물량 쏟아지네, 이렇게들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공급되기로 했기 때문에 유주택자 유지하면서 아파트 청약에 도전해야지라는 생각을, 여러분 한 사람 당신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친구 다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 13만 2천 호의 주택 공급보다 예를 들면 한 50만 명의 수요자가 이 생각을 하면서 대기 수요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 상황은 더 수요가 많아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기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13만 2천원도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3만 2천원가 공급이 전부가 되기가 힘들어요. 이 중에 7만원 정도가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유도해서 더 많은 용적률을 부여한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라는 건데, 그 인센티브가 지금 너무나 미약한 거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건축 부분에서는 내지는 입지가 좋은 곳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임대 아파트를 받아들여도 상관없으니까 당장에 돈 안 내게 해주세요 라는 곳들, 그런 것들이 지금 솔직히 소득 수준이 좀 낮은 곳이 그런 거를 많이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질의 정말 질적으로 좋은 핵심 입지에는 이런 게 또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사실은 13만 2천호도 숫자는 공식적으로 굉장히 보기가 좋으나 사실 이렇게 공급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또 무슨 뭐 정부 정책에 부정적이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게 아니라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13만 2천 중에서 정부가 땅을 사서 짓겠다,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뭐 예산 문제고 거기까지는 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분이지만 7만 호 정도의 공공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비구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공급하는 것에 대한 것은 결국은 조합원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오케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오케이를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느냐 여부를 갖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13만 2천원 공급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정부 정책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숫자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이해되시죠? 자, 결국은 이번 대책으로 전세 수요가 늘죠.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 시장이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 대기 수요가 다 전세 살 거 아니겠습니까? 청약 대기 수요가 집 마련하겠습니까? 무주택 기간 다 사라져 버리는데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셋값 상승을 또 야기시키는 거죠. 더구나 지금이 이제 8월달이니까 9월달, 10월달, 가을 또 이사철 오게 되면은 집값이 또 오를 이 전셋값이 또 오를 수 있겠고, 전셋값 상승이라는 것은 결국은 또 매매가를 또 자극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정책에 대한 엇박자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겨납니다. 아파트 전셋값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서울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서울 아파트 전셋값 58주 연속 상승 중.
그리고 전세 매물 풍기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KB국민행이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가 174.6을 기록했는데 이거는 16년 4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숫자. 여러분들 16년도 기억하십니까? 이때가 전세 비율이 뭐 70%, 75% 최고치 찍던 때입니다. 예, 그때보다 지금 서울의 전세 매물 품기가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13년 9월 달에 이제 저점을 찍고 이때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08년도에 맞고 나서 09년부터 12년도까지 공급 안 했죠? 뭐 공급하면 미분양인데 아무도 집 사다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안 하니까 전세 물량이 없죠. 전세 물량이 없고 사람들은 집을 안 사. 왜냐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전세 물량은 없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니까 전세 수요가 되는 거죠.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돌아서는 거잖아요. 집을 안 사니까 지금처럼. 그래 전세 수요는 막 구하려는데 건설자는 공급을 안 하니까 전세 공급은 없어. 그러니까 가격이 전세가가 미친 듯이 상승했던 거란 말이에요. 쭉쭉쭉 올라가니까 야 14년 15년 되니까 야 분위기 좋은데 점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러니까 이제 분양을 시작하죠. 분양을 시작해서 14, 15, 16년도쯤에 이제 공급했던 게 3년의 시차를 두고 17년, 18년, 19년도에 여기 이제 입주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인허가 받고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아파트 공사 3년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6년도가 뭐예요? 입주 물량은 하나도 없었을 때고, 예를 들면 거의 없었을 때고, 상당히 적었을 때고, 그 다음에 전세는 이때부터 몇 년 전부터 구하기 시작했을 때니까 전세의 어떤 그 수급 상황이 제일 부족했던 시기가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가 최고치였단 말이에요. 그 70%, 75% 평균치가. 그렇게 갔다는 시절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때가 최고치인데 그때 이후로 가장 전세 부족 현상이 생겨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이 약간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수요자라도 뭐 이렇게 좀 분산시켜야 되는데 청약 대기 수요로 다 만들어버리면서 전세를 찾게 만들고 분상제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공급을 위축시키게 되면서 당연히 이와 같은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 16년도에 전세 부족한 상황은 사실은 경제 상황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전세 부족 현상은 사실은 정책이 만들었다고 해도 약간 할 말이 없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책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도 똑같은 지적입니다. 13만 2천원 공급계획은 비중이 가장 높은 공공참여형 공일 재건축. 제가 말씀드렸었던 정비구역에 인센티브를 줘서 공급하겠다라는 게 7만호입니다. 7만호. 예. 재건축이 5만호. 그 다음에 재개발이 2만호예요. 7만호 빼게 되면 6만호 남죠? 6만호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는데 사실 이 6만호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용 한번 살펴보세요. 그 전에 제가 공급대책 영상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실질 공급량이 62,000호라 그러면은 13만인 거 알고 와 엄청나게 많다 하면서 수십만 명의 수요자가 몰린 상태에서 이것도 지금 장담할 수 없고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기다린 사람들은 또 한 번의 패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약 전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집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다 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진짜 진심 어린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든 안 사든 저한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집을 사는 것이 나중에 후회 안 하는 지름길이다. 이 영상 내리지 않을 거니까 나중에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십시오. 오늘이 2020년 8월 언제죠? 13일인가요? 13일 기준으로 해서 집값이 오르냐 떨어지냐 보면 되겠죠? 여러분 떨어질 것 같죠? 청약 기다리면 청약 당첨될 것 같죠? 13만원 공급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주택 공급을 당초 예상했던 10만원보다 늘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저도 물론 공급을 늘리는 건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부분을 따져보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13만호의 절반만 되더라도 저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